충격받은 미국, 한 실전기체 F-35 능가. 독일 언론 KF-21 특집 보도. 흑경악, 한국 엔진, 모듈 프린트 신기술 공개.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항공엔진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화 개발 기간을 기존 계획안보다 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엔진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 전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 첨단엔진 국산화를 2026년에 착수할 시 2039년까지 약 13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기간을 13.5년에서 2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공엔진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 등 엔진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항공엔진 조기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누적 1만여 대의 항공엔진을 조립 생산 및 정비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김 전무는 전체적인 개발 일정은 우리나라 공군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전투기 KF-21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력화 시기에 맞추되 탄력적으로 개발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엔진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 전무는 국내 밸류체인 구축으로 2050년까지 첨단 항공엔진 및 파생형 엔진 개발 시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항공엔진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으나 산업 사이클이 길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수많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엔진 독자 개발이 100% 이뤄질 시 약 9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김 전무는 언급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250여 명 수준의 엔진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2028년까지 최대 8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전무는 AI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은 엔진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엔진 서비스 모델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엔진 서비스는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엔진 고장 시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항공엔진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 올해 3월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GT센터 담당 상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항공엔진 냉각 관련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며 자체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베이스를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전무는 엔진 선진국들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엔진을 일찌감치 선정,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핵심 기술 사전 확보 방안, 시험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현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선보이기까지 17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개발에 성공했다며 엔진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KF-21 사례처럼 국가 전반적인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첨단 항공엔진의 국내 개발에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개발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방사청은 공군,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군, 폴란드 자폭 드론 들여온다. 폴란드 K-방산 수출 고려. 군 당국이 폴란드 자폭 드론을 들여오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2일 충남 계룡대에서 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계기로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와 자폭 드론 웜8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웜8는 12월 중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한 폴란드 양측은 구체적인 계약 물량과 도입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략 변화와 현대전의 추세를 고려해 대량의 소형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전통적인 미사일 위협에 더해 무인기를 중요한 공격 전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선 무인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는 중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8월 자폭 드론 개발을 공언하고 타격 시험 성공을 주장하기도 했다. 군 입장에서는 이처럼 소형 자폭 드론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감시 정찰용 드론과 달리 탄두를 탑재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국방 분야 외에는 수요가 없어 국내에는 성능이 입증된 저가의 소형 자폭 드론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 당국은 자폭 드론의 국내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폴란드의 웜8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견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 K-방산의 큰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와 진행 중인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고려할 때 무인기 구매를 통해 일방에 유리한 관계가 아닌 상호우회적 관계임을 표명할 수 있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때 긍정적인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측은 지난 6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한 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계기에 자국산 자폭 드론 구매를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7월 드론작전사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웜8의 성능과 재원, 생산 능력 등을 확인하고 8월 국방정책회의에서 최대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와 상호우회적 관계 증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폭 드론 웜8는 비행체와 탄두, 발사대, 지상 통제,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 결합이 가능하며 압축 공기 카트리지를 터뜨려 발사하는 공합식 발사대를 적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과 드론작전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사청 관계자가 모두 가서 가능한 범위에서 철저히 검증했다며 우리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봤고 품질은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3. 방산도 무인화가 핵심.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 KADX 2024 잇따라 참가. 현대차 한화 3사,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대표 방산 기업들이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 회사들은 사람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동화 무기 등 다양한 미래 방산 기술들을 공개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등 그룹 방산 3사가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미래 전투체계 핵심 전시품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 알셰르파 4세대를 전시한다. 이 차량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신해 감시, 정찰, 전투,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인명보호 기술이 탑재된 성능 개량형 K2 전차도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5톤 트럭이 견인해서 사용해야 했던 KH178 105mm 곡사포의 무게를 줄이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등을 보완해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 제품이다. 운용 병력을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기아는 중형 표준차 5톤과 수소 경전술 차량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소형 전술차 3종도 함께 전시한다. 하나는 KADX 2024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 방어할 최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 방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하나 시스템이 개발해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중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첫 전시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으로 현재 개발 중인 K9 유무인복합 체계를 최초 공개한다. 이 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도 80km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역시나 처음으로 공개되는 무인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는 경량화 설계로 상륙함이나 수송함에도 탑재가 가능하며 발사대도 무인화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LIG 넥스원,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참여했다. LIG 넥스원은 미래 전장에 특화된 스마트 무장을 비롯해 드론 종합 솔루션 무인 수상정, 해검3, 비공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등을 소개한다. KAI는 수리온, LAH 등 헬기 주요 라인업을 소개하고 국방혁신 4.0에 부합하는 유무인 확장형 미래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군용기 창정비 성능 개량 기술력과 무인기 체계 종합업체로서의 비전을 선보인다. 부스에서는 블랙호크로 불리는 군용 헬리콥터 UH-60 실제 크기 모형과 중고도 무인기, AI 협동 무인기, 다연장 발사대를 기반으로 한 소형급 타격형 무인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